안녕하십니까. 다소 시스템 인더스트리 프로세스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실 분이 이제 원래는 안강민 본부장께서 오상자일에 계신 안강민 본부장께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제가 발표하게 된 부분들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부분은 앞단의 PMS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고, 이번 세션에서는 PLM 확장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 5가지 아젠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 전략이 된 측면에서 PLM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확장에 대해서 구축한 전략들을 가지고 구축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 사례를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구축을 하는 게 이제 케이스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는 각각에 대해서 그 케이스마다의 어떤 구축 범위로 어떤 내용들을 구축을 했는지에 대한 구축 범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네 번째로 거기에 따른 각 영역마다의 범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이제 Q&A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축 전략입니다. 구축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PLM에 대한 오버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PMS 앞단에서 전 세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PMS의 영역을 놓고 보면은 제품을 기획하는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제품을 개발하고 공정 설계해서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을 개발하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PLM은 좀 더 앞단에 있는 개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이것을 통해서 상품을 기획을 하고 제품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앞단에 더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가 통해서 이게 어떤 제품을 어떤 요구사항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봄을 만들어 넣고 설계를 하고, 뒷단에 있는 생산단에 있는 공정과 물류의 시뮬레이션과 설비의 자원을 이제 구현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뒷단에 있는 서비스본과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까지도 뒷단에서 다뤄지게 되기 때문에 PLM은 엔드투엔드 제품에 관련되어 있는 엔드투엔드 전체 영역에 대해서 커버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PLM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 목표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경우에서는 R&D에 포커싱 되어 있는 관점에서 많은 이제 PLM에 대해서 구축하는 게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했다면, 요즘에는 R&D뿐만이 아니라 생산, 그 다음에 품질에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전사 엔지니어링 통합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추진되는 추진 목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각각에 있는 R&D와 생산과 품질에 대해서 서로 상호 협업에 대한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단일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서 흘러가게끔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시간 협업을 통해서 협업 환경 기반에서 구동되게 하겠다라는 게 추진 목표인 거죠. 그런 추진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는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시간이 단축이 될 거고, 당연히 비용도 줄어들 겁니다. 공수도 이제 적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모든 노하우들이 축적되는 이제 추진 목표와 기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진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이제 전략은 크게 보면은 5가지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을 기획을 하고 제품을 설계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생산해서 서비스하는 것까지의 엔드투엔드의 플랫폼 기반의 통합 환경을 구축하는 게 1번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앞단부터 뒷단까지의 모든 데이터들이 PLM 기반에서 플랫폼 기반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 축적이 되는 것들이 1번일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컨티뉴이티를 통해서 설계와 생산과 서비스까지에 대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컨티뉴이티를 확보를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각 영역마다의 협업 환경에 대해서 일원화를 하겠다는 거고, 그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ERP, SAP, 그 다음에 MES 같은 기관계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협업들을 하나의 공간 안에서 사일로를 거치지 않고 제품에 대해서 모든 협업 환경을 하나로 단일화시키겠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우리가 글로벌 리더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베스트 프랙티스 방안들을 저희가 OOTB 기반으로 적용을 해서 이것들을 PLM을 구축할 때 녹여 넣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큰 네 가지의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로드맵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플랫폼 기반의 플랫폼 PLM 시스템 기반의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 부분들은 뒷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의 이제 로드맵에 대한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PDM과 PMS에 대한 부분을 구축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와 설계, 그 다음에 BOM, 그리고 설계 변경, 설계 품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PLM에 대한 설계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가는 게 1단계가 될 거고요. 2단계는 이 관점에서 1단계에 대한 고도화 관점이 되는 게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2단계에는 기존에 있는 PDM, PMS에 대해서 대시보드 기반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고도화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DM 단계에 대한 단계를 구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에 대해서 작업 지시서라든지 작업 공정과 디지털에 대한 정보화를 구축하겠다는 게 2단계의 현장 비지빌리티와 개선을 통해서 가상 검증 체계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두 번째 고도화 관점의 포커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공정 생산단에 있는 부분들을 고도화하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3단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공정계획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4단계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더 고도화되는 캐파시티 플래닝과 스케줄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산계획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이루어서 4단계를 구현해서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면서 안정화로 가져가겠다는 로드맵에 대한 예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추진 전략에 따른 방향성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구축을 하고 고객하고 얘기를 할 경우에서는 항상 고객의 인프라와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VOC를 듣고 그 부분들을 구현하는 데 관점에서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앞으로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전장에서 전략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글로벌 리더들이 고민하고 지금 검증을 통해서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는, 우리가 보셨던 기본 기능의 적용 단계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노하우와 정보들을 미리 인지하고 기본 기능으로서 업무를 적용을 해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한테 두 번째 단계인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개발 단계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서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기본 기능인 OOTB랑 100% 똑같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의 갭이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VOC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청취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다시 구현해서 그 부분들을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시스템에 대한 현실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기존에 있는 OOTB에 대한 부분하고 고객에 대한 요청의 VOC와 이런 갭들이 최소화되는 관점에서 이 시스템이 현실화되고, 그 향후에는 그 부분들이 솔루션들의 기반에 대한 적용과 개발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서 추진 방향을 구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구축 전략과 구축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때까지 했었던 사례들이 어떤 경우의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여드린 장표는 K사에 대한 사례입니다. K사는 방산업체의 리더의 회사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PMS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과 진도와 진척 관리, 그 다음에 수주에 대한 이제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PMS 부분들을 먼저 구축을 하고 뒷단에 있는 PDM 그리고 DM 생산단 그 다음에 마지막 4차에서는 시험 정보에 대한 시험 정보 관리도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통합하는 이런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MS부터 해가지고 뒷단에 있는 시험 정보까지 흘러가는 이제 단계별로 가는 형태가 구현이 되는 방식도 이제 K사를 보시고 아실 수 있고요. 두 번째 P사의 같은 경우는 자동차 1차 부품 벤더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PMS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제품을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문서와 그다음에 BOM과 설계 도면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계 변경들이 많이 중요하다 보니 PDM 영역을 먼저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PMS와 그 다음에 설계 품질 그리고 협력업체 도면 배포에 대한 부분을 2차로 구축하여 이제 순차적으로 구축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사의 사례로서 이제 양극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고요. 전지 재료 사업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단에 있는 영역하고는 좀 다소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사회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관리가 먼저 우선시 되어졌고 그 다음 두 번째 2차로서 PDM 관련된 부분들을 구축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하는 점은 이제 DOE 관리가 2차에 들어왔고 그건 라우팅 관리를 통해서 이 산출물이 프로젝트의 산출물로 연계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로서 여기에 대한 양극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선 연구소에 대한 비중들이 굉장히 높았고 화학식이라든지 이런 연구에 대한 정보들을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전자연구 노트라는 영역들이 이제 3차에서 확장 영역으로 구현이 되었고 적용이 된 다음에 이게 PMS의 산출물로 또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구현에 대한 영역이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H사에 대한 사례입니다. H사는 바닥재라든지 인테리어, 필름, 그 다음에 창호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는 업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업체와 거의 유사하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틀린 부분들은 BOM이 없는 대신에 2차의 원재료 배합비를 관리하는 영역들이 있고 이 부분들이 2차의 PDM과 그 다음에 전자연구 노트를 포함해서 2차에 구축한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각각의 4개의 제가 레퍼런스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게 먼저다,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이 먼저다, 영역이 먼저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것들은 회사의 이제 상황과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준비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보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들이 PDM과 PMS가 먼저다, 1차다, 2차다는 부분은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 구현이 되는 게 이제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다음은 구축에 대한 범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의 영역 중에 이제 하나인 PMS 영역입니다. PMS 영역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앞단에 최준호 대표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이 플랫폼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밑단에서 깔린 다음에 그것에 기반한 프로젝트 관리가 구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은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의 관리의 체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검색과 그 다음에 그 공통적인 영역들이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일정과 그 다음에 템플릿을 통한 프로젝트의 계획과 기획에 대해서 관점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잘 구축이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 협업 관점에서 프로젝트의 산출물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일정, 그 다음에 칼렌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발생한 이슈와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인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업 관점에서 문제들에 대한 정보들과 의사소통을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품질 관점에서 우리가 프로젝트 게이트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QCD라고 해서 품질에 대한 부분과 비용에 대한 부분, 산출물에 대한 부분의 퀄리티를 체크를 하고 이 게이트를 통해서 품질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의 산출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보셨던 레퍼런스 사례와 동일하게 관련되어 있는 설계부터 도면부터 그 다음에 기술 문서 그 다음에 여타 기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정보들까지도 산출물로 등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들이 리포팅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영역들이 하나가 있고 최종적으로 이 위에 있는 전체 영역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반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PMS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PMS를 앞단에서는 이제 영역별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 관점에서는 PMS 영역의 구축의 관점에서 업무 롤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경영이랑 그 다음에 PM 팀장 관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원 관점에서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관점에서 PMS의 영역들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경영의 관점에서 PMS에서 구축이 되어야 되는 영역을 꼽자면 우리가 앞단에서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그 요구사항들을 미트하기 위한 상품의 기획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경영 관점에서는 그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회에 대한 승인할 수 있는 여부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경영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계획이 되고 실행이 되는 관점에서 실행이 됐을 때 이 실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결정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그 현황이 지연이 되고 있는 일정 지연 진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가 경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 KPI 정보들이 정리가 되어서 대시보드화 시켜줄 수 있는지 이런 관점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이제 경영 관점에서는 있고요. 그 다음에 PM 관점하고 팀장 관점에서는 어떤 영역이냐 하면 앞단에 있는 부분보다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WBS를 통해서 표준을 체계화를 시켜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지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팀장과 PM 관점에서는 프로젝트가 실행 관점에서 놓고 이제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프로젝트의 문제, 이슈, 그 다음에 발생하기 이전의 정보인 리스크에 대한 정보들이 얼마만큼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체킹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안에 있는 지표 형태로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이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와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트래킹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팀원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프로젝트 팀원은 프로젝트 수행 관점에서 자기 업무가 어떻게 들어오고 그것들을 업무를 수행하는 관점에서 잘 판단할 수 있을지 업무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잘 들어있는지에 대한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실적을 입력을 하는 관점이 어떻게 사용자가 쉽게 입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적들이 나중에 입력이 되어졌을 때 이게 통계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으로 잡혔을 때 성과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는 팀원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한 관점과 그 수행한 관점에 대해서 잘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 배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잘 구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PMS에 대해서 이제 영역별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다음은 PDM 영역입니다. PDM 영역은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CAD 영역이 될 수 있고요. CAD는 기구와 회로 CAD로 나눠지게 되고 CAD에 대한 이제 멀티 CAD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작업 중인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한 채로 CAD가 어떻게 PLM으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하나의 포인트가 이 구축에 대한 키가 될 거고, 두 번째로 그런 측면에서 CAD를 통해서 들어간 이제 CAD 정보를 통해서 E봄과 M봄과 S봄으로 제너레이션 될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정합성을 유지한 채로 잘 부품과 봄으로서 만들어지고 업로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면과 문서 관리, 설계 변경 이런 영역에서 이 제품과 부품과 설계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출물들이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 게 잘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설계 변경이 이 각 윗단에 있는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합성을 가지면서 이 정보들이 변경 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레가시의 시스템과에 대한 인터페이스,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얼마만큼 잘 구축이 되는지, 이 영역들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설계 품질 영역에서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 FMEA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스펙과 체크리스트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설계 품질 영역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를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구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PDM 영역의 접근만 방향에 대해서 이제 아까는 이제 범위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좀 더 딥다이브하게 CAD와 E봄 관점에서 어떤 중심으로 이번에 PDM을 향후에 봄을 만들 때 내지는 CAD의 관점에서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단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멀티 CAD들이 항상 예전 방식 같은 경우는 체크 인 앤 아웃이라고 해서 로컬에서 일부 설계자들이 모든 작업들을 하고 있다가 그 부분들이 머티리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로컬에 있는 CAD의 멀티 CAD의 정보들을 세이브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랬을 때 부분들은 항상 어떤 게 최신인지 어떤 게 최신인지 정합성도 유지가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 세이브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픈 세이브 방식은 무슨 의도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설계 데이터를, PLM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연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로 작업을 하고 세이브를 했을 때 로컬로 저장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PLM으로 바로 저장이 되어서 정합성을, 최신 정합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시간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두 번째 목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멀티 CAD들이 오픈 앤 세이브 방식으로 PLM CAD 봄을 구성을 하게 되고, 이런 멀티 봄들이 하나의 단일 봄을 통해서 싱글 봄으로 이 봄을 구성을 하고 이 봄에 대한 부분들이 구성이 되고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봄을 컨트롤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봄에 대한 관리하는 기능들이, 이런 편집과 리포팅, 검증에 대한 기능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봄들이 컨트롤 되기 위해서는 밑단에 있던 설계 변경에 대한 프로세스가 CAD와 E봄 모든 관련되어 있는 단일 프로세스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경에 대한 CAD가 많이 바뀌었을 때도 변경에 대한 요청이 발생하면 설계에 대한 변경을 하고 봄도 변경을 하고, 그게 봄이 변경이 확정이 되면 승인 배포가 되는 이런 형태로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단일 프로세스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통합봄으로 가져갈 건지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관점에서는 설계 변경 중심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봄에 이제 각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봄 가제조 보면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E봄, M봄, 그 다음에 이제 S봄 이런 형태로 최종적으로
각각의 영역별로 구축이 보험일이 따로 관리가 되었었고, 예전의 변경 정보들도 각 영역마다 따로 관리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설계 변경 관리가 단일화된 프로세스 기반 안에 앞단에 있는 모든 보험들, 앞단에 있는 이니셜한 보험부터 시작해서 E보험, M보험, S보험 이 모든 보험들이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단일 변경 프로세스에서 변경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뭐였냐면 예전에 앞단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바뀌었는데 뒷단에 있는 설계본 M본과 그 다음에 S본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설계가 바뀌게 됐는데 M본이 바뀌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일 설계 변경 프로세스 기반 하에 모든 변경되는 정보의 대상 정보들이 하나의 설계 변경 중심에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PMS와 PDM의 관점에서 설명에 대한 부분을 드렸고요. 지금은 생산과 공정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산 관점에서는 공장과 공정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상 검증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크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영역하고 실행하는 영역과 최적화의 영역인데요. 계획을 수립하는 영역에서는 공정계획과 검증적인 측면에서 이런 프로세스 플래닝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로봇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머시닝, 그리고 물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물류를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의 실행 관점에서는 이제 제조 관점에서 작업 지시라든지 이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될 수 있는 거고, 창고 인벤토리 관리, 그 다음에 예방 예지 보존을 할 수 있는 유지 보수 관리를 통해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세일즈 킷, 수선 킷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인체 유지 보수 관리를 지원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적화 관점에서는 제품의 공장과 공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스케줄링을 하고, 이 스케줄링이 최적화되는 스케줄링을 찾아내고 그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한 최적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단에서 구축하는 범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구축 범위로서 전자연구 노트와 실험실 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소재와 화학과 제약산업군에 특화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연구라든지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지금까지의 모든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문서와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한 정보들을 오프라인 형태로 많이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 기반에서 우리가 다 하나의 통합을 하는 관점에서 구축을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맨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연구와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의뢰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스크 플래닝에 대한 부분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태스크의 플래닝에 대해서 어떤 리소스가 드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벤토리, 그 다음에 샘플들이 어떤 리소스가 드는지 각각의 타스크마다의 지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리소스가 레디가 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SOP, 표준 운영 절차가 적용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실험이 되어야 되는지가 이제 정리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SOP를 바탕으로서 우리가 각각에 대한 진짜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캡처링하고 다른 장비를 준비해서 완료를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프로세스 러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그 결과 리포팅이 되고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품을 연구 실험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엔드투엔드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자 연구 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확장의 영역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네 가지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PMS, PDM, 그 다음에 생산 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실 관련되어 있는 부분, 크게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축 범위에 대해서 상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축 범위의 상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지금 설명드린 기술 문서, 그 다음 CAD 쪽, 그 다음에 관련된 원재료 배합비, 품질 관리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고 싶으나 시간이 이제 여의치 않은 관계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우리가 배포할 때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배포를 해 드릴 거고, 이 내용들이 향후에 이제 기사에서 검토를 하실 때 상세 내역들을 보신 다음에 아,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첨부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신 다음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축 전략과 그 다음에 사례 분석, 그 다음에 구축 범위 상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Q&A가 있으면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의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PLM 추진 중장기 로드맵을 회사 자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오상자일과 다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PLM 추진 출발점은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오상자일과 다수 시스템은 고객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확인을 하고 검토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지원하고 가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HKMC 기술 5스타 대응을 위해 PLM 구축에 중점적으로 준비, 관리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요? 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로는 제품 개발 절차 및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는 PMS 영역이 당연히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품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기술 정보, 그 다음 기술 문서, CAD, 도면, 부품 BOM, 설계 변경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PDM 영역이 두 번째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설계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거차 품질 문제라든지 디자인 FMEA, 그 다음 스펙, 벤치마킹, 개발 품질 문제 관리 이런 영역들도 세 가지 문제가 이제 설계 품질 관점에서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예, 다른 질문은 또 세 번째 질문은요. 모바일 대시보드 지원되나요? 라고 하는 이제 세코닉스의 이재성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모바일 대시보드도 당연히 우리가 지금 아까서 이제 전 세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대시보드를 지원하였고 그 부분들은 이제 웹 기반으로도 지원을 하고 모바일 기반으로도 지원합니다. 네. 다음에 대한 부분은 또 질문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대동 하이렉스 주식회사의 김수영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웹사이트 접속 환경 파이어폭스 외 크롬, 엣지 등 다른 OS는 지원은 안 되는지요? 라고. 네. 지금은 이제 문의하신 거는 브라우저와 OS를 말씀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폭스, 크롬, 엣지 등 이래 모든 브라우저들을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S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클라이언트 기반의 부분은 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원산업의 지승용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영정보 현황 대시보드는 PMS ERP를 통합 대시보드인가요?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현황 대시보드를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은데
PMS하고 ERP를 통합해서 하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PMS는 저희 쪽에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실시간으로 뽑아올 수 있을 거고, ERP 같은 경우에서는 뭔가의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뽑아오기 위해서는 ERP에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데이터를 게더링 한 다음에 이거를 대시보드 형태로 뿌려줄 수 있는 것들을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적인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고, 이 다른 ERP를 제외한 SAP이라든지 MES에 관련되어 있는 MRP라든지 전체 영역에 대해서 레가시 시스템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데이터를 끌고 오는 것들을 구현을 통해서, 개발과 구현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뿌려줄 수는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저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세코닉스의 이재성님의 또 다른 질문인데요. 타 시스템과 로그인 연동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아까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플랫폼인 뭐냐면은 기존에 예전에는 이제 SSO 연동이라 이런 것들은 LDAP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야 돼, 이제 연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플랫폼 기반에서는 3D 패스포트라고 하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가 존재를 하고,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패스포트와 연동을 LDAP이라든지 SSO와 연동을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압의 이진성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정 지연 같은 알람 같은 기능이 있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일정 지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정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고,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지연이라고 하는 판단하는 기준은 회사마다 틀릴 거예요. 그죠? 하루가 계획 일자보다 하루가 지연이 됐을 때, 일주일이 됐을 때 그것을 선택해서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의 지연을 알람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지연이 되면은 그 부분들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담당한 사용자들이 대부분 확인을 하고 이제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알람을 계속 보낼 수 있는 기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을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계속 알람을 주면서 이 내용들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푸시하는 형태에 대한 지연 알람 같은 기능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센트럴의 정상헌님에 대한 질문이시고요. 회사에 맞게 개발했다면 버전업은 어려운가요? 우리가 쉽게 보면은 개발이라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의 고민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어떻게 보면 코어라든지 이런 저희가 PLM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역들 중에 코어라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개발이 코어를 많이 손대게 되지 않고 간단한 커스터마이징, 간단한 컨피그레이션을 하는 형태의 낮은 개발률을 이제 회사에 적용을 했다면 우리가 버전업, 그냥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년마다 하나씩 버전이 나오잖아요. 17에서 뭐 2022까지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개발을 많이 했다면은 많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개발률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진압의 이동열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기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방안이 있는지요? 프로젝트 기간이 짧은데 PMS 요건을 다 충족하기는 오히려 많은 공소가 발생할 수 있다. 단기 프로젝트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단기 프로젝트만은 따로 모아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프로젝트 밑에 또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프로젝트를 멀티로 모아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각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아까 지금 보신 PMS를 많이 준비를 사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젝트와 단기 프로젝트를 모아서 하나의
단기 프로젝트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형태를 이제 구현을 하면은 쉽게 이제 단기 프로젝트도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도 구현을 하고 적용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추가 질문을 주셨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답변을 이제 꽤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 종료 이후에도 더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질문들을 이제 향후에는 다른 형태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